텅 빈 놀이터. 매년 줄어드는 입학식의 아이들. 국가 소멸. 예정된 재앙이다. 미세한 반등이 시작된 합계 출산율.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저출생 정책을 알아봅니다. 꽃다발을 들고 가족과 함께 찍는 기념사진. 처음 초등학교에 가는 날, 아이도 부모도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돼서 너무 기쁘고 벅차고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고 정문엔 초등학교가 아닌 병설 유치원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만 걸렸습니다. 이 학교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나온 건 처음인데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저출생 여파 등으로 동네에서 아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음료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 것도 뭐 이제는 거진 바쁨시킬 정도로 거진 안 나가고 뭐 문구점은 없어진 지 뭐 한창 됐고.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9만 8천여 명. 저출생 여파로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입생 없는 학교도 5년 만에 70%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2015년 25곳에서 지난해 85곳까지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뭐 교육관계 쌓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뭔가 더 배우고. 학교 통합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등하교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공립유치원도 줄폐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재원생 8명 중 5명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단 3명만 남습니다. 이들은 1.5km가량 떨어진 인근 병설유치원까지 가야 합니다. 다른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좀 당황하신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입학할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통폐합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대구에서 통폐합으로 폐원되는 공립병설유치원은 모두 14곳, 3년 연속 늘었습니다. 폐원이 급증한 건 대구의 만 3세에서 5세 학령 인구가 5년 사이 2만 명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입학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확실히 인구 절벽이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달서구, 동구 등 도심 외곽 지역에 폐원 유치원이 많고 운영되는 유치원들마저 정원 미달이 속출하는 상황. 또래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이 학생들에게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또 이제 온종일 돌봄이라든지 방학 중 급식 등을 실시해서 통폐합되고 하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사립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공립 유치원마저 저출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자체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저출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주. 출산 환경 지수에서 제주는 주택 가격과 주거비 등 주거 관련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주거 안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력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 출산을 미루는 핵심 이유로 이를 완화하여 출산 이후 돌봄의 어려움은 순흐름 돌봄 공동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3가구 이상이 모여 품앗이 육아를 할 경우 일정 부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8개 팀 90여 가족을 시작으로 현재는 105개 팀 480여 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면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 나도 또 같이 놀고 또 동생들은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봐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편하고. 제주도의 정책은 이처럼 결혼부터 돌봄까지 생애 주기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할 플랫폼 개발과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서가 과제입니다. 이 사업 간의 분절성은 현재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사업 간의 좀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국외 형태로 인구 업무, 가족 업무. 제주도가 2024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전체 39개 사업에 2,300억 원.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경북은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와 병원을 동행하는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돌봄 전담 인력이 아이 마중부터 진료,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건데 현재 12곳이 운영 중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직장에서 외출이나 연차를 째야 되는 상황에서 이용할 때 정말 필요한 순간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전담부서를 만들며 저출생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경북은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0.97까지 올라갈 정도로 도내에서는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K보든 6천이 거기에 또 한 몫을. 강원도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18년부터 안심스테이를 운영 중입니다. 철원과 인제 등 출산병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이 출산을 앞두고 머물 수 있도록 도심 지역의 집을 빌려주는 건데요. 반응이 좋아 한 가구에서 6가구로 대상을 늘렸는데 현재까지 200명 가까운 산모가 이용했습니다. 안심스테이가 병원과 가까운 점이 좋았고 그로 인해서 응급 상황에서도 무사히 아이를 순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다고. 저출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해외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찾고 있을까요? 335 모여 노는 아이들, 또래 친구와 함께 축구를 하거나 소꿉장난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독일의 방과 후 돌봄시설 호르트입니다. Es ist wichtig, dass die Kinder sich hier wohlfühlen, hier gerne sind und dass sie ihre Nachmittage hier qualitätvoll gestalten können. 독일 정부는 30년 전부터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호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 가정 등 제한 요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국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방학 기간에도 돌봄이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별로 또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어 부모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호르트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 발달과 사회화를 고려해 자치단체별로 예술과 스포츠 등 수백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Also es gibt Orte, die spezielle Sportangebote haben oder die mit Sportvereinen gemeinsam arbeiten. Geschichte hat, es gibt Orte, die sich eher in Umweltbildung betätigen oder die künstlerisch unterwegs sind. 한국의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과는 달리 별도의 아늑한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독일 부모들은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Ich glaube, dass Horte dazu beitragen können, dass Frauen entspannt ihren Beruf ausüben können, weil sie wissen, dass ihre Kinder gut betreut sind vom 1. bis zum 10. Lebensjahr.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 0.7명대에서 30년 만에 1.5명대로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돌봄 문제 해결이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독일 정부는 포르트를 비롯한 각종 돌봄 시설에 2030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 수가 줄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 노인의 수는 늘면서 노인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 돌봄 모델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 我给爷爷奶奶过生日，我也很开心。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이 돌봄센터는 노인과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손자, 손녀를 데려온 조부모들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함께 머뭅니다. 노인들은 1층에서, 아이들은 3층에서 주로 지내지만 곳곳에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老人跟小孩之间的这种代际活动，可以让小朋友知道，孝顺这个概念，我要孝顺老人，敬重老人，这样子。 이런 공동 돌봄 사업은 최근 빠르게 확산돼 중국 전역의 민간 업체를 포함해 36만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손자, 손녀의 유치반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돌봄센터도 있습니다. 함께 율동을 하고 노래도 부르다 보면 자연스레 세대 간 단절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时代不一样了，要求不一样了，孩子们成长所需求的也不一样了，所以也是一个学习和成长的过程，说老有所学。 10년 전 출생률이 0.7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 아이 엄마로서 저출생 정책을 펼친 노바크 전 헝가리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10년 한국과 합계 출산율이 같았던 유럽 국가 헝가리. 이후 한국은 0.7명대까지 떨어졌지만 헝가리는 1.5명대까지 올랐습니다. 아이 셋 엄마로 자국의 저출생 정책을 이끈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한국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Korea is in imminent danger. I would even say that South Korea is right now committing suicide. It just means that you give up on your future. 헝가리의 선택은 파격적 경제 지원이었습니다. 주택 대출 제공, 유자녀 가구의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휴직 시 최대 3년간 급여 보장을 시행 중입니다. 조부모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대책에 GDP의 5%를 씁니다. 한국은 물론 EU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t pays off because it is the best investment. If you don't change these low fertility rates, then there is no reason for spending money for anything else. 이런 돈풀기에 대해 재정 적자와 경제적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지난 10여 년간 분명한 효과를 거뒀다며 현행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줄곧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를 물어왔죠. 하지만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